일부 결혼 15년 균열의 시작. 저는 정미라고 합니다. 올해 40살이고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남편 태준이와는 대학 동창으로 만나 연애 5년 끝에 결혼했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태준이는 온순하고 가정적인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 3년 차부터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태준이가 점점 시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미야, 이번에 차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해? 우리 형편에 맞게 중고차로 사면 안 될까? 아니야, 엄마가 새 차가 좋다고 하시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제 의견은 듣는 척만 하고 결국엔 시어머니의 뜻대로 하는 거였죠. 처음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자신의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자상한 시어머니를 연기했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정미야, 요즘 병원 기술이 좋아졌다니까 한번 가보지 그래? 우리 태준이 혈통을 이어야지.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정미야, 아이 가질 생각이면 일 그만두는 게 어때? 몸에 무리가 가잖아. 하지만 일을 관두라면서도 제가 일해서 벌어둔 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누이 태희는 더 노골적이었죠. 언니, 우리 아이들 학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요즘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언니는 아이도 없으니까 여유롭잖아. 이런 식으로 명절 때마다 학원비, 옷값, 온갖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조카들이 귀여워서 기꺼이 해줬는데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주버님 태연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치킨집, 카페, 인터넷 쇼핑몰. 뭘 해도 1년을 못 버텼어요.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시댁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정미야, 태연이가 이번엔 정말 좋은 아이템을 찾았대. 조금만 더 버티면 대박 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태준이는 형의 부탁을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상의도 없이 형,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라고 먼저 말하고 봤거든요. 지금까지 계산해보니 3,200만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한 번도 제대로 갚은 적이 없었어요. 사업이 안정되면 바로 갚을게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제가 열심히 벌어온 돈이 시댁에 밑빠진 독에 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태준이에게 얘기해봐도 가족인데 좀 참아달라는 말만 반복했고요. 15년 동안 저는 시댁의 ATM 기계 같은 존재였어요.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가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그들에게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시댁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저에게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정미야,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일은 힘들지 않고? 우리 정미가 정말 대견해. 이런 며느리 어디서 찾겠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저를 챙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상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시누이 태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오랜만에 쇼핑이나 할까?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몇 번 따라갔는데 결국엔 비싼 옷이나 가방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이 가방 어때? 80만 원인데 언니가 사주면 안 될까? 나중에 꼭 갚을게.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7월 중순쯤에는 태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미야, 우리 집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놓을까? 왜 갑자기? 그냥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미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월 말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 시세를 물어봤어요. 정미야, 너희 집 요즘 얼마 정도 할까? 글쎄요,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억이나? 많이 올랐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미 저희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2부. 함정으로의 초대. 8월 말, 시어머니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정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가족여행 어떨까?
오랜만에 같이 어디 가서 추억도 만들고 가족여행이라니 갑자기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시댁에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인천 앞바다에서 유람선 투어하는 게 있더라. 저녁에 출발해서 야경도 보고 배 안에서 저녁도 먹고. 어떨까? 태준이도 같이 가죠? 아니야, 태준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하더라. 여자들끼리 편하게 다녀오자.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가족여행인데 왜 남편은 빼고 가자는 건지. 그리고 태준이가 회사 일이 바쁘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집에 와서 태준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이번 주말에 회사 일 있어? 응, 아니 없는데? 그럼 어머니가 왜 당신 일 바쁘다고 하셨지? 태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 그건 엄마가 여자들끼리 편하게 다녀오겠다고 그냥 있으라고 하시더라. 뭔가 미리 짜인 각본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제안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8월 말 토요일 오후였어요. 인천항에 도착하니까 시댁 식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태희, 아주버님과 형님인 수경씨 총 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미야, 늦지 않았네. 배가 정말 크다 그치?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자들끼리만 모이자더니 시아버지의 아주버님이라니 역시나 석연치 않았지만 군말 안 하기로 했어요. 유람선은 크긴 정말 큰 유람선이었어요. 3층짜리 배에 승객도 꽤 많았고 식당도 있고 전망대도 있었거든요. 배가 출발하니까 정말 장관이었어요. 인천 앞바다의 석양이 너무 아름다웠고 바닷바람도 상쾌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선실로 들어가 코스 요리를 시켜놓고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정미야, 너 정말 예뻐졌다. 요즘 뭐 좋은 일 있니? 정미야, 내 덕분에 우리 태준이가 정말 좋아 보여. 시어머니가 평소와는 다르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정말 화합을 위한 자리구나 싶었죠. 그런데 오후 7시쯤 배가 항구에서 한참 멀어진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정미야, 사실 오늘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모였어.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태연이가 이번에 정말 큰 기회를 잡았거든.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 아주버님이 거들어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1년만, 딱 1년만 도와주시면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바로 해지할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담보라니.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요. 어머님, 그런 큰일은 남편과 상의를 해봐야. 시누이 태희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도와줘? 어차피 언니가 결정하면 오빠도 따를 거잖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왜 태준이를 빼고 저만 불러낸 건지, 왜 바다 한복판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육지에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유람선 위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정미야, 우리가 널 며느리로 받아준 게 언제인데. 이런 부탁도 못 들어줘? 태연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잘 살게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는 다정했는데 이제는 뭔가 강요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정미 씨. 저희도 이런 부탁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형님도 한마디 했어요. 정미야, 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야.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결국 다 망하게 돼.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희 집값이 4억 정도 되잖아. 그런데 대출은 2억만 받을 거야.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이미 계획을 다 잡고 말을 하니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태준이는 엄마가 설득할게.
넌 그냥 동의만 하면 돼.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미 태준이와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이라는 걸. 그래서 태준이를 빼고 저만 부른 거였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화합이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린 시댁의 함정이었음을 깨달았죠. 죄송하지만 정말 남편과 상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어요.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아까까지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시선들만 남았죠. 그날 밤 10시쯤 유람선이 항구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갑판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갑판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엄마, 새언니가 쉽게 안 넘어갈 것 같은데요. 태희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엄마가 태준이한테 미리 말해뒀거든. 정미가 반대해도 태준이가 설득하게 되어 있어.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태준이와 미리 짜고 한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갚을 수 있을까요? 사업이 또 망하면 어떻게 하죠? 형님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경아, 걱정 마. 어차피 우리 이름으로 된 게 아니니까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되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다른 방법이라니요? 그럼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들의 진짜 속내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미 저 애는 워낙 순진해서 한번 승낙하면 끝까지 갈 거야. 우리가 15년 동안 길들여놨잖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길들여놨다고요? 저를 뭘로 보는 건가요? 맞아요. 언니는 착해서 결국 우리 말 들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댁 말 안 들은 적 없잖아요. 그리고 태준이도 엄마 말은 절대 안 거역해. 정미가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우리 편이 될 거야. 정미는 참 순진해. 15년 동안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왔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는 약 20분간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이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제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게 녹음 파일에 담겼죠. 그날 밤 갑판에 홀로 서 있던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내 삶을 빼앗기진 않아.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겠다. 3부. 예상된 압박. 집에 돌아온 후 예상대로 태준이가 말을 꺼냈어요. 정미야, 엄마한테서 들었는데. 형님 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당신도 이미 찬성한 거네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저는 일단 시간을 벌기로 했어요.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했거든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정미야, 왜 이렇게 달라졌어? 예전에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저는 바보였죠. 이제 조금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물어봤죠. 변호사님, 제가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어요. 특히 이 녹음에서 갚을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다행히 유람선에서 녹음한 파일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엔 그동안 시댁에 빌려준 돈의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카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놀랍게도 3,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는데 한 푼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법무사를 통해서 제 아파트의 보전 처분도 신청했어요. 혹시라도 저 모르게 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대비한 거죠. 정미 씨, 현명하게 하셨네요. 이렇게 해두면 소유자 동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어요. 일주일간 이런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시댁의 압박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시댁 전 가족이 저희 집에 몰려왔어요. 아파트 담보 동의서를 가지고 온 거죠.
정미야, 생각 다 끝났지? 이제 서명만 하면 돼. 시어머니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결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서명하기 전에 먼저 들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유람선에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미 저 애는 워낙 순진해서 한번 승낙하면 끝까지 갈 거야. 우리가 15년 동안 길들여 놨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어차피 우리 이름으로 된 게 아니니까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되지. 정미는 참 순진해. 15년 동안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왔잖아. 20분간의 녹음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15년 동안 길들여놨다고 하셨죠?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보네요. 그런데 이제 그만 깨어나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미야,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의 진심이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그동안 정리해둔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15년 동안 총 3,200만 원을 빌려드렸는데 한 푼도 제대로 갚지 않으셨네요. 태준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미야, 너 뭐 하는 거야? 당신도 들어보세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녹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태준이도 엄마 말은 절대 안 거역해. 정미가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우리 편이 될 거야. 태준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시댁의 꼭두각시였는지 깨닫게 된 거죠. 앞으로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정미야,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우리도 생각이 있어. 태준이한테 이혼하라고 할 수도. 그러세요. 하지만 이혼해도 제 재산은 제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15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무시당한 것들, 그리고 시댁에 퍼준 돈들. 이혼 소송에서 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 녹음 파일은 법적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어요.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 아파트는 이미 보전처분 신청을 해뒀어요. 제 동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어요. 빌려간 돈은 한 달 안에 갚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절차를 밟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죠. 태준이만 남아서 저와 마주 앉았어요. 정미야,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바보였어. 태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15년 동안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줄 몰랐어. 엄마 말만 들으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구나. 저는 태준이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시댁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준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야. 앞으로는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자. 정미야, 나 정말 달라질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먼저 상의할게. 그날 밤 태준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죠. 나는 항상 형과 부모님 사이에서 눈치만 봤어.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나도 참기만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줄 알았어.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더라고. 우리는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자. 명절 때나 만나고 개인적인 부탁은 받지 말자. 그리고 우리 집안일은 우리끼리만 결정하자. 더 이상 시댁 눈치 보지 말고. 태준이도 동의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사부. 변화의 시작. 그 후 2주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빌린 돈도 조금씩 갚을게. 그러니까 녹음 파일은 좀. 어머님, 돈을 갚으시는 건 당연한 거고, 녹음 파일은 제가 보관할 거예요.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한 달 후 시댁에서 약속대로 절반 정도의 돈을 갚았어요. 1,600만 원이었죠. 나머지는 분할로 갚기로 했어요. 재수 씨,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태연이 형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시누이 태희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았어요. 언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많이 달라졌어요. 태준이는 정말로 변했어요. 시댁에서 뭔가 요청이 오면 반드시 저와 먼저 상의해요. 정미야, 엄마가 추석 차례상 비용을 좀 보태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100만 원 정도. 우리가 참석하는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도와드리자. 하지만 5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해요. 더 이상 시댁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아요. 시댁 식구들도 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미야, 혹시 가능하면 태희 아이 학원비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 달에 좀 빠듯해서.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은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 알겠어. 괜찮다. 예전 같았으면 가족인데 이것도 못 도와주냐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요. 9개월쯤 지났을 때, 시댁에서는 약속대로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갚았어요. 아직 500만 원 정도 남았지만, 매월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관계의 변화예요. 이제 시댁 식구들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정미야, 이번 명절 준비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데 혹시 시간 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회사 일이 밀려서 바빠요. 그래, 알겠어. 괜찮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명절 준비도 안 도와주냐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최근에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동안 꿈꿔왔던 그 아파트 단지로요. 정미야, 정말 좋다. 우리 집 같은 느낌이야. 태준이도 정말 좋아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굳이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냐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냥 이사했어요. 더 이상 시댁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자유로워요. 주말에 시댁에 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명절 준비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정미야,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좋아.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에요. 최근에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요리 클래스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시댁 일에 쫓겨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미야, 오늘 만든 파스타 정말 맛있었어. 태준이가 제가 만든 요리를 칭찬해주면 정말 뿌듯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태준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보낸 거죠. 정미야, 우리 이제부터 매년 여행 가자. 시댁 눈치 보지 말고. 그래, 우리가 번 돈인데 우리 마음대로 써야지. 오부. 완전한 승리. 1년이 지난 지금 시댁에서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았어요. 3,200만 원 전액이 제 계좌로 입금됐죠. 재수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다 갚았어요. 아주버님이 마지막 돈을 입금하면서 연락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가 이제는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요즘 가장 큰 변화는 시댁 모임의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뒷정리하고 돈 내고 시중 드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받아요. 정미야, 고생 많았다. 쉬어. 시어머니가 제가 설거지하는 걸 말리세요. 언니는 손님이니까 편히 앉아 있어요. 시누이 태희도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말려요. 가족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하는 거죠.
아이 문제도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시댁에서 아이를 재촉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겼거든요. 정미야, 아이는 우리가 원할 때 하자.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 고마워, 태준아. 정말 마음이 편해. 시댁에서도 더 이상 아이 문제로 재촉하지 않아요.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죠. 정미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회사 동료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정미야, 너 덕분에 내가 진짜 남편이 될 수 있었어. 우리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정말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려요. 인천 앞바다의 유람선 갑판에서 바라본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새로운 저를 발견했어요. 그전까지의 저는 항상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시댁에서 원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태준이가 원하는 아내가 되려고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죠. 하지만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의 진짜 속내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무리 제가 희생해도, 아무리 맞춰줘도 그들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정말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도망갈 곳도 없고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바다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 것 같아요. 만약 그날 밤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만약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시댁의 압박에 못 이겨 집을 담보로 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람선 위에서 벌어진 그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15년 동안 참고 살았던 제가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낸 거죠. 그래서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제 자신을 지키겠다고. 그 결심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바다 위의 그 함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예요.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예요. 저도 15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제 자신을 찾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는 용기, 제 자신을 지키는 용기 말이에요. 저는 유람선 위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바다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였어요. 시댁의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 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해요. 남편과도 진짜 부부가 되었고, 시댁과도 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바다 위에서 시작된 제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단순히 되갚아주는 복수가 아니라 제 자신을 찾는 복수로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인천 앞바다를 지날 때면 그날 밤을 떠올려요.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그 밤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사해 준 거죠. 바다 위의 함정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